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ETF하고 ET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ETN이 이제 인기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런데 증권사가 부도나면 이제 손실 볼 수도 있다.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ETF하고 ETN 이제 유사하지 않습니까? 말이. 근데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품이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예, 증권사 부도 위험,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면 ETF부터 봐볼까요? ETF가 먼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TN이 나왔는데, 여러분, 요 앞에 E자가 exchange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이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이건 이제 펀드입니다. 상품 자체는 이제 펀드고요. 근데 어떤 펀드냐면, 특정 지수 변동률을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라는 거죠. 시장 쫓아가는. 그런데 어떻게 거래소에 거래가 된다. 거래소에서 거래하려고 그러면 이제 상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라서 주식처럼 이제 편리하게 이제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상장 지수 펀드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 전체에 투자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뜻이고 개별 주식을 고를 필요 없이 시장에 투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이제 말씀드렸죠. 자, ETN은 앞에 말은 똑같은데, 거래소에 이제 상장돼서 거래되는, 근데 노트란 말이 붙었죠. 이 노트 그러면 성격이 뭐다? 펀드가 아니고 이제 채권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우리말로 상장지수 채권이 아니고 이제 증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비슷합니다. 특정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형태,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그런 점은 똑같고요. 예, 이제 증권사가 발행한다. 이제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이제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통점부터 봐볼까요? 공통점.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인덱스 상품이라는 거예요. 기초지수를 정해놓고 기초지수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달라지는 인덱스 상품. 인덱스는 이런 거죠. 만약에 기초지수가 1% 올랐다. 만약에 기초지수를 주가지수로 정했다 이거죠. 그러면 시장 주가가 만약에 1%, 주가지수가 1% 오르면 이 ETF나 ETN 모두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1%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고요. 시장을 쫓아가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기초지수 시장이 빠지면 얘네들도 똑같은 크기로 이제 빠지는 이런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요. 이게 인덱스죠, 여러분. 근데 최근에는 어떤 것도 나오냐면 시장만큼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건 투자자가 이제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2배, 3배 이렇게 시장이 일변할 때 이제 2, 3 이렇게 이제 성과를 내주는 형태. 그런 걸 이제 레버리지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제 시장하고 반대로 수익을 내주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빠질 때 2배, 3배 이제 성과를 내주겠다. 이런 걸 이제 시장하고 반대니까 이제 인버스 형태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레버리지란 말이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인버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이 크지만,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성과를 내주지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인덱스 구조라는 게 똑같고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거래소에 상장돼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다. 예, 똑같은 얘기인데 인덱스 구조라는 겁니다. 기초지수 가격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선형 구조다. 기본적으로는 선형 구조라는 거예요. 같은 크기로, 같은 방향으로. 물론 이제 반대 방향도 있고 2배, 3배도 있지만 기본은 그렇다는 거고. 자, 이제 공통점을 봤으니까 이제 차이점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네. 요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누가 이제 이 상품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냐? 그게 다르죠. ETF는 이제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는 누가 운영하죠? 자산운용회사죠. 그러니까 모든 펀드는 다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운용사고요. ETN은 증권사가 만든 상품이다. 그게 차이입니다. 증권회사가 만들고 운영하는 상품이고요. 요거 이제 펀드 구조고, 요건 채권, 노트가 채권이라 그랬으니까. 자, 펀드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없죠,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 계속 운영합니다. 나는 펀드 가입할 때 개인적으로 만기를 정했는데 그거는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정하는 것뿐이지 펀드 자체는 뭐 10년 동안 운영하겠다 이런 걸 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계속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 개념이 없고, 근데 ETN은 채권 형식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죠. 1년부터 20년 만기까지.
예, 차이점이고, 또 이제 기초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초지수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기초지수 변화에 따라서. 근데 이 기초지수를 만들 때는, 분산 투자 규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종목만 갖고 이렇게 기초지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을 묶을 때, ETF는 10종목 이상, 묶어서 지수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쪽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좀 이제 완화해 주는 거예요. 5종목 이상으로 기초지수를 만들 수 있고, 이쪽은 10종목 이상.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이고, 예, 제일 중요한 게 기초지수를 뭘로 선정하냐,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성과를 쫓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테크 차원에서 상품 투자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지수가 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자, ETF가 먼저 나왔다고 그랬죠? 형님뻘인데, 대표 지수, 그게 업종 지수, 요건 이제 특정 섹터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 지수는 각 나라의 주가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이제 기초 지수로 사용되는 상품도 있고, 해외 지수 쓰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이제 특정 섹터 이렇게 묶어서 이제 업종 지수를 만들어서 나온 상품도 있고, 또 전략형 지수라 그래서 주로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 묶어서, 또는 이제 기업 사이즈, 규모, 뭐 대형주만 묶어서, 중소형주 묶어서 이렇게, 또 이제 변동성이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전략형 지수라 그러는데, ETF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형태가 뭐다? 이 시장 지수 쫓아가는 형태가 많고요. 자, ETN도 기초 지수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비슷한 상품이기 때문에 뭐 해외 지수, 원자재, 금리 뭐 등등 다 돈 되는 거는 다 만들어요. 다양한 걸 이제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유사하지만 얘는 주로 요걸 쓰는 겁니다. 전략형 지수를 많이 사용해서예요. 왜냐하면 ETF하고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 ETN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중에 나온 건 이제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특이한 데 많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뭐 원자재라든지 뭐 해외 자산들 있죠? 그런 걸 이제 전략적으로 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형태가 이제 많고, 얘는 시장 대표 지수 쫓아가는 형태가 많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주식과 같이 이렇게 종목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종목이 한 2,000 종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이런 것들은 그 종목을 묶어서 기초지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묶어서 조합을 만드냐에 따라서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뭐 종목, 개별 주식 이상으로 많아질 거예요. 자, 이제 위험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위험이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이제 투자하실 거라 그러면 반드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ETF는 신용위험이라는 건 이제 발행자인데요. 얘는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거고, 얘는 증권사라 하지 않았습니까? 걔네들 파산할 때 위험이 있냐 없냐 했을 때 없다고 돼 있죠? ETN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무담보 신용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적오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덱스라는 건 시장 쫓아가는 건데, 그럼 시장하고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냐 없냐, 그 뜻 아니겠어요? 추적오차가. 근데 시장과 똑같은 성과가 안 나올 수 있는 게 ETF란 말이에요. 요건 펀드이기 때문에 기본이 실적 배당이에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ETN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추적오차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보장해주기 때문에. 정반대죠? 조금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자, 이제 신용위험이라는 것은 ETF는 있다 없다? ETF는 없다? 신용위험이. 왜냐하면 펀드는 다 그렇습니다. 그 고객들이 맡긴 펀드 재산 있죠? 투자 재산을 자산운용회사가 갖고 있지 않죠. 어디에 맡긴다? 탄탄한 데 맡깁니다. 신탁업자한테 이제 맡기게 돼 있어요.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파산해도 어떻게? 내 돈은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무관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용위험이 없다는 거고, 반면에 ETN은 그렇지 않아요. 증권사가 무담보 신용으로 자기를 믿으면 투자해라. 이렇게 이제 증권사가 신용상품인데 담보가 또 없어요. 그래서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이제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 약속 못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용위험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증권사를 잘 골라야 되는데, 재무 상태를 보고 탄탄한 데를 골라야 되겠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 ETN을 모든 증권사가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기 자본이 최소 5천억 이상은 돼야 되고, 또 신용평가를 받았을 때 등급이 AA이면 굉장히 우량한 등급이죠? AA 등급 이상, 이렇게, 우량한 증권회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증권회사를 이제 잘 봐야 된다. 신용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추적오차. 자, ETF는 추적오차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운용 방식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추종지수를 추종하는데 똑같이 따라가려고 이제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 아시죠?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서 성과를 내겠다 그러면 200 종목을 운용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그 바스켓을 만든다 그러죠?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운용해야 되는데 실제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추종지수하고 요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는 100%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10% 상승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내 포트폴리오가 그걸 따라가지만 꼭 10%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추상적인 거고 실제 운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운용 비용이라는 게 종목을 자꾸 이제 갈아타는 이런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나게 돼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그게 이제 그 운용회사 이제 능력이 되겠죠. 있다는 거고. 반면에 ETN은 기초지수에 맞춰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약속하는 거예요. 증권회사가 기초지수 수익률만큼 보장해주겠다. 만기가 되면 기초지수 변한 것만큼 약속한 만큼 보장해주겠다. 그런 채권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적오차가 없다. 이해되셨죠? 물론 여러분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매매한단 말이에요. 주식처럼. 그럼 실시간으로 매매하다 보면 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괴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괴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 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매매할 때 위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본적인 상품 구조에 대해서 지금 차이점을 우리 공부한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상품 ETF, ETN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